살짝이라도 울퉁불퉁한 곳을 밟거나 좀 심하면 평지를 걷다가도 그러죠. 늘 불안하고 약한 발목 운동을 아무리 해도 약했던 이유, 이제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나마 활동량이 적고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야 확 삐어서 크게 다치지 않는 이상 뭐 크게 신경을 안 쓰기도 하지만, 활동적인 취미 가지고 있는 분들 불안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기도 하는데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. 몇 번이나 다쳤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심하면 아예 행동 자체가 위축되죠. 활동적인 취미 자체를 포기하기도 하고, 하더라도 겁나서 마음껏 즐기지 못하곤 하는데요. 어깨나 팔 뭐 이런 다른 곳이야 안 좋으면 조금 덜 쓰면 되지만, 발목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죠. 정말 심하게 다친 경우에야 목발을 짚겠지만 어느 정도만 괜찮아져도 또 걸어야 하잖아요. 물리치료 받으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도 또 방심하면 삐끗하는 발목. 병원을 가보면 발목 운동 하라고 하는데 운동을 해봐도 별 차도가 없으시죠. 여러가지 발목 운동들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. 그런데 발목 운동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.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강도입니다. 발목 운동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? 밴드를 걸고 하거나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발을 공중에 띄워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요? 그나마 밴드 같은 걸 쓴다면 좀 괜찮긴 한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낮은 강도입니다. 강도가 약하다고?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생각보다 힘들긴 하거든요. 근데 그래도 강도가 약해요. 왜 그러냐고요? 발목은 뭘 버텨야 되죠? 맞습니다. 체중을 버텨야 합니다. 여러분 체중 얼마나 나가시나요? 발목 입장에서 이거 버티는 거 정말 힘듭니다. 와, 나는 체중이 100kg 나가니까 이거 못 버티고 발목 나가는 거 당연한 거구나.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. 다음 포인트도 함께 생각해보면 무거운 체중이라도 잘 버틸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. 사실 운동 선수들이 그렇죠. 스포츠 경기 생각해보세요. 엄청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갑작스럽게 방향 전환을 하고 그렇게 하죠. 그런데도 대체로 무리 없이 운동하잖아요. 바로 두 번째 포인트를 잘 쓰기 때문입니다. 근육의 밸런스인데요. 근육 밸런스 관련해서는 제가 상당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죠. 발목이 힘을 써야 하는 상황, 서 있다든지 걷는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에서 발목 근육들이 고루 힘을 잘 써야 하는데요. 그렇지 못하고 특정 포인트만 힘을 쓰는 경우, 그럴 때 문제가 되기 십상입니다. 무거운 체중을 발목의 앞쪽 부분에서만 받는다든지 발목의 옆쪽 바깥쪽 부분에서만 받는다든지 그러면 순간적으로 확 무리가 가겠죠. 이뿐만 아니라요, 발 그리고 발목을 지나가는 근육 전체가 고루 사용되면서 같이 발달되어야 하는데요.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것들은 모두 평소에 발을 어떻게 쓰느냐, 그 사용 방법에 의해서 결정되곤 합니다. 발목은 수많은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만큼 또 많은 근육이 있는데요. 이 근육들이 고루 발달이 되어야 해요. 발달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향으로의 운동을 해주면 되는데, 내번, 외번, 내전, 외전, 좌측 굴곡, 배측 굴곡, 이것뿐만 아니라 발가락으로 지나가는 근육도 많거든요. 발가락을 굴곡시키고 또 신전시키기도 하고, 발가락이 벌어지기도 하고 모아지기도 하고, 이런 움직임들을 만드는 근육 모두 발달되어야 합니다. 그럼 운동선수들은 이런 움직임 만드는 운동을 다 따로 하는 건가?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. 하나하나 다 따로 할 필요는 없죠. 당장 부상이 심하다거나 특정 포인트가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좀 더 집중할 필요는 있겠지만요, 딱 하나 그것만 제대로 신경 쓰시면 됩니다.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실 대부분의 분들 막 아주 못 움직일 만한 분들이 보는 건 아닐 거라 생각하거든요. 그냥 조금 불편하다, 자주 삔다, 이 정도 느낌이실 텐데, 그럼 다른 것 다 신경 쓰실 거 없이 걷는 거 이거 하나만 잘 해보세요. 나는 잘 걷고 있는데 하루에 10,000보씩 걷는다고,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요, 단순히 그 양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. 걷기의 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, 올바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. 자세를 디테일하게 다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것만 해도 최소 2-30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, 핵심만 딱 전달해 드릴게요.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발 전체를 사용한다. 뒤꿈치, 새끼발가락, 엄지발가락,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. 특히 뒤꿈치가 닿은 이후에 새끼발가락을 거의 쓰지 못하는 분들,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. 이거 조심하셔야 하고요. 뒤꿈치, 여기에 너무 포인트를 두면 또 안됩니다. 발끝이 위가 아닌 앞을 향하도록 그렇게 해서 뒤꿈치를 믿어야 하죠. 두 번째, 발가락을 잘 사용해야 한다. 발이 땅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. 발가락을 잘 사용한다는 게 뭐냐면요, 이겁니다. 이 두 개의 차이가 보이시나요? 물론 둘 다 어느 정도 발가락을 쓰고 있긴 하지만 발가락이 충분히 꺾여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. 그래야 발가락으로 지나가는 근육들, 이게 또 발목을 통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고루 발달될 수 있거든요. 이렇게 걸으면 속도도 자연스럽게 빨라져서 운동 효과가 올라가는 건 덤이죠.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. 이렇게 발 뒤꿈치를 들어서 발가락으로 밀 때 발이 신발 안에서 미끄러지기 쉽거든요. 그래서 슬리퍼 같은 걸 신거나 큰 신발 신으시면 제대로 걷기 어렵습니다. 내 발에 잘 맞는 신발 골라 신으시고요. 사실 신발은 디자인도 중요하고
브랜드도 중요하고 이렇게 워낙 따지는 게 많죠. 그래서 하나를 딱 추천드리기는 어려운데요. 양말은 별 생각 안 하고 신는 경우 많죠. 그런데 양말도 의외로 중요합니다. 이건 논슬립 양말이라는 건데 이거 신고부터 제가 생각하던 올바른 걷기 자세가 제대로 구현되더라고요. 양말과 신발 사이가 의외로 미끄러운 편인데 그게 미끄러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. 안 미끄러지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발가락을 쓰는 올바른 자세로 걸을 수 있겠죠. 발목도 더 튼튼해질 겁니다. 이 양말은 제가 제조사랑 협의를 해서 제휴를 맺은 상태로 할인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 내용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요, 평생 동안 해오던 습관이니만큼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잘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런데 한 번만 노력해서 자세를 바꿔놓으면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계속 쓸 거기 때문에 두고두고 도움이 될 만한 기술이죠. 올바른 걷기 자세 꼭 신경 써서 해보시기 바랍니다. 다른 영상들로도 이미 많이 소개해드렸으니까요,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겠고요. 활동적인 분들,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은 이런 포인트를 잘 신경 써서 달리기 자세도 잘 신경 써보세요. 올바르게 달리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발목 근육에서 불균형이 생기고 잦은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. 오늘은 불안하고 자주 삐는 발목 2주대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발목 외에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으신가요?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영상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정 댓글 보시면 소통할 수 있는 카톡방 링크도 남겨놨으니까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럼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